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운을 잡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형태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이렇게 했는데요. 복이나 행운이나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행운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글자처럼 다행행자에 우리가 말 그대로 운을 담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운이 왔다가 갔다가 한다는 순환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성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나갔다가 또 쇠퇴했다가 이렇게 성장 쇠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화무시비롱 아시죠? 열흘 가는 꽃이 없다. 열흘 동안 꽃이 피는 붉은 꽃이 없이 결국은 꽃도 피고 지고 하는 어떤 이런 순환성을 가진다. 이게 참 극단적으로 우리가 운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운이 왔다 갔다 하면은 모든 게 다 결정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간지 움직임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봄이 왔다. 그 다음에 여름이 왔다. 그 다음에 또 가을이 왔다. 이런 어떤 계절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봄이 오면 대체로 어떤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좋은 어떤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뭔가 그 운에 그 계절에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경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개인의 그 선택적인 몫이라는 거죠. 물론 이때 사람들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농사 지을 기회가 잘 와지니까 쉽게 그 일에 가담이 되는데 좀 동작을 빨리 하는 사람은 밭을 넓게 갈 수 있다, 좁게 갈 수 있다. 좀 넓게 갈겠죠. 넓게 갈고 그 다음에 좀 동작이 좀 느리게 시작하는 사람은 한참 봄이 무르익었어야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자기 집 옆에 텃밭만 갈고 이 봄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운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럼 행운을 어떻게 그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우리가 역학적으로 그 사람이 그 타고난 여러 가지 팔자에서 드러나는 간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학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때 좋을 것이다, 이때 나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자, 이것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막 물어서 알지 않더라도 징조를 적어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만 간단하게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순환하면서 우리가 그 계절에 대한 표시도 되고, 이것을 하나의 구분 지어서 무엇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우리가 12달을 만들어놨죠. 12개월. 12개월을 또 12지로 하나의 어떤 주기나 순환성을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 12지가 1년에도 순환하고 또 뭡니까? 하루하루 날짜 중에서도 자축인묘해서 자일, 축일 해서 쭉 가서 수ril해일까지 어떤 주기를 가지게 된다? 12주기를 가지게 되죠. 그럼 이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다면 내가 타고난 기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12달 중에는 한 번은 이렇게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을 것이요. 겨울의 끝부분에 피는 꽃도 있을 것이요. 초봄에 피는 꽃도 있을 것이요. 아무튼 꽃 피는 계절이 한 번은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주기를 가질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그 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2 중에 3, 12분의 12달 중에 3개월 정도는 내가 뭔가 내 것으로 가장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날짜로 한다면 우리가 한 4일 중에 하루 정도는 내가 의도한 대로, 뜻한 대로 뭔가 이룩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기가 이제 결국 돌아오는데, 이걸 또 12개월이 아니라, 또 뭡니까, 연으로 치면 12년으로 늘어나죠. 12년이 하나의 어떤 주기가 되고, 거기에서 3년 정도는 내가 무언가 활발하게 써먹을 수 있는 흐름이 올 것이다. 자, 그런 어떤 인자가 들었다고 보고 이제 차근차근 생각. 만약에 여기 있다면, 처음에부터 어느 지점에서 뭐 세든 간에, 처음 3년간 어떻게 합니까? 가을 기운하고 봄 기운은 정반대죠. 가을은 솟아오르고, 봄은 솟아오르고, 가을은 내려가고, 그죠? 이러니까, 이때 정말로 힘들었다. 힘들었다면, 그 다음 계절은, 힘든 것에서 조금 덜어지겠죠. 정말로 힘든 거니까. 가을에 내가 가장 좋은 기운을 쓴다면, 봄이 가장 힘들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계절래? 여름은 그 중간쯤에 있으므로 세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도 어떻다고 해요? 봄하고 가을하고 중간에 있으므로 세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주기를 하루 안 좋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섞이고 좋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평범한 날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주기가 누구에게든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릇이 좋다는 것은 12개월이 있으면 대체로 한 9개월 정도는 잘 써먹는다.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릇이 영 시원찮으면 어떤 때요? 가장 좋을 때만 써먹어지겠죠. 그죠? 이때만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12개월이든 12년이든 이런 것이 순환을 할 때 그냥 3대 9, 안 좋은 것이 3이면 좋은 것이 9이거나, 그 다음에 신통찮은 게 9고 좋은 것이 3이거나, 이런 식의 그 비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릇이 아주 좀 잘 만들어진 경우, 이런 그릇은 상당히 조화가 잘 된 그릇들입니다. 요 경우는 그릇이 상당히 조화력이 잘 안 된 경우, 그리고 이제 큰 흐름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배하는 큰 흐름이 부족할 때는 대체로 이런 주기 속으로 잘 가고, 또 큰 흐름이 좋을 때는 이런 주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의 운이 좋을 때, 대운이라는 것이 10년 단위 정도로 지배할 때, 대운이 상승기라면은 좋았던 시기가 9면 신통찮은 시기가 3, 이런 정도로 간다는 거죠. 그럼 요 중간 사이쯤에 있는 건 뭐냐면, 안 좋았다가 이걸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갔다가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또 생각한다면은, 대체로 오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고 6이죠. 6. 그 다음에 서서히 침체가 되거나 안 좋아지는 시기는 6.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중간에는 6대6입니다. 6대6. 축구 스코어가 아닙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뜻입니다. 대체로 그 좋은 시기가 6. 대체로 그러니까 굳은 날 반, 개인 날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주기가 주는 상징 이런 걸 잘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주기로서 이렇게 어떤 패턴, 항상 계절을 바꾼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은 원리로서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여러 가지 일에 대비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은 일이 생겼을 때 한 뭐 3일 동안 굳은 일이 생겼다면 4일째에는 1, 2, 3 이때가 안 좋았다고 합시다. 4일째는 대체로 어떻다고요? 마무리가 되고 좋아지는 쪽의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주기를 나아가서 4, 5, 6, 7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하나 또 주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안 좋은 거 다라고 한다면은 6까지가 6대6이죠. 그죠? 6대6. 6대6이니까 7일째는 대체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이 그 고달팠거나 좀 힘들었던 어떤 시기 또 전체적 흐름이 뭐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막 걱정이나 신경을 말씀하셔서 이걸 쭉 세워보면 대체로 이런 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디는 3인데 바뀌는 것은 4, 7 이런 데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4일째, 뭐 4년째, 몇 달째, 달 이렇게 연, 일, 월, 달 이렇게 다 적용해가지고 분석이나 변동이 생길 어떤 기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빠르면은 이제 결국 이런 것을 무엇으로 이런 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 시기 이런 것을 잡을 때도 보통 어떻게 해요? 주기가 1을 포함한다면은 4일째, 그 다음에 7일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됐을 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를 수 있죠. 그럼 이때 네 번째 칸에 가서 뭔가 변동이 안 오면 어디서 오겠다? 7번째 칸에 가서. 그래서 7년 만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언제예요? 10년 만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그 주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변동수가 잘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관계에도 어떻다고 해요? 아까 6대6 게임 정도 된다 했죠. 좋은 날이 6일이면 싫은 날이 6일. 궁합이 좋으면 어느 날이에요? 좋은 날이 9일이고 싫은 날이 한 3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궁합이 나쁘면 좋은 날이 3일이고 미운 날이 9일이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비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6년 정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지나고 나면 뭔가 다른 기운을 받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관계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심하게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 또 고달픔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든지 이런 식의 주기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동이 올 수 있는 어떤 기점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런 것을 하나의 그 방법이나 수단을 삼아 가지고 해석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것만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지 굳은 일이 생길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경향성이나 운동성을 더 이렇게 섬세히 찾아나가면 좋은데 그거는 워낙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오행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육친, 흔히 뭐 비견급제하는 쭉 그 글자 해봤죠. 자기하고 같은 기운이 왔을 때, 다른 기운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비교해 봤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걸 다 공부를 해서 알기는 너무나 세월도 많이 걸리고 공부 다 하다가 세월이 가버리겠죠. 자, 그럼 이런 거 말고 그럼 좀 간단하게 뭔가 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단이 주로 그 띠가 많으니까, 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또 원리를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띠를 가지고 확장한다면은, 네, 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맞습니다. 범말, 개, 돼지, 토끼, 양,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 그 다음에 뱀, 닭, 소. 자, 이렇게 각각의 띠를 가지고, 그럼 이런 띠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원리를 부여해 볼 수 없느냐, 이런 걸 한번 쭉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합이라는 원리 속에서 보면은, 7번째 이르는 위치, 그러니까, 인호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삼합을 봅시다. 여기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죠? 술, 해, 이렇게 되면은, 오미, 신, 유,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범띠가 뭔가 변동 궤도를 만나려면 12 중에 뭡니까? 1, 2, 3, 4.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인데, 자기를 포함하면 1, 2, 3, 4, 5라고 하는 곳에서, 3, 4, 5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변동 요소가 생기겠구나. 그럼 아까 우리가 계절로 그냥 간단하게 끊어봤을 때 어떤 주기에? 4나 5, 그죠? 4나 5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가죠. 이랬을 때 요 7번째 오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7번째 오는 자리. 7번째 오는 자리가 아까 원숭이 신자죠. 원숭이 신. 그죠? 여기서 인을 포함시켰을 때 원래 6칸 떨어져 있고 숫자로 첫 번째로 그대로 씹어내면은 7번째네요. 아까 7이 하나 있었죠. 7에서 요때부터 무엇이 시작했냐면 신유술에 범말 개띠는 신유술에 무엇이 해당되느냐면 삼재가 돼요. 삼재는 아시죠? 잘 들어보셨죠? 삼재가 뭐냐면은 이렇게 삼합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의 6칸 뒤, 즉 7번째 글자부터 삼재거든요. 이 삼재는 뭐냐? 우리가 막 자꾸 삼재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시기를 보니까 뭔가 변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기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주기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7번째에 삼재가 시작하면서 주변이 자꾸 변동을 할 일이 생기는 거죠. 또 기운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정월달이었다면, 음력으로 우리가 정월달이었다면, 여기가 음력으로 7월달이 되겠죠. 7월달에 되면, 이 초봄하고 초가을은 기운이 같다 다르다. 반대로 가죠, 그죠? 반대로 가니까, 이게 7번째 뭔가 변동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만물이 어떤 방향성을 서로 바꾸어 나갈 때가 바로 이런 어떤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대로 맞물려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대체로 기운이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확실하게 반대 방향이 만들어지는 계절이 7, 8, 9예요. 그래서 범말 개띠한테는 원숭이, 닭, 개가 삼재에 해당한다. 삼재가 오니까 뭔가 주변 기운이 바뀌어서 나도 덩달아서 바꿀 일이나 변동할 일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주기를 이게 잘 모르시더라도 어떤 숫자에 유념을 해보시라. 이렇게 4나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이제 9나 10에서 또 우리가 9수, 10수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9수, 10수. 이렇게 우리가 가벌병정부 쭉 해나가도 임계가 되면은 10개입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신이. 그래서 10간이 되죠, 그죠? 10간에서 맨 끝부분에 여기서 또 번호로 매기면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죠? 9나 10은
다음 주기로, 개 다음에 다시 갑이 들어오죠. 다음 주기로 넘어오기 위한 어떤 마지막 마무리, 정리, 또는 새로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변동을 이룩하는 어떤 주기와 숫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하10이라는 것이 어떤 뭔가 큰 변화의 바탕, 이런 어떤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것이 이제는 용도가 폐기됐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꽃을 피웠던 그 화무11홍, 꽃이 열흘 동안 붉을 수가 없다는 거. 빨간색으로 하면 살았는데 뭐 9일쯤 되니까 막 빛깔이 서서히 저물기 시작해서 열흘 때 되니까 이제 빨간색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주기가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하10에서 어떤 변화 요소가 또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4, 5, 7, 9, 10 이런 어떤 것을 여러 가지 어떤 변동의 주기 속에 있는 것이다 보시고, 뭔가 변화의 조짐이 올 때, 이 집에 와서 한 4년 살았는데 뭐 자꾸 이사를 갈 일이 생긴다. 이게 뭔가 조짐이 왔구나. 이럴 게 뭡니까? 변동의 주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서서히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삼합의 원리라는 것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그 운의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이 번말 개띠가 운의 어떤 변동 시기는 어떻게 타고 해요? 우리가 똑같은 글자가 올 때에 오나 술이나 인 이런 글자가 올 때 일단 변동의 인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글자가 오는 신유술, 이 삼재 운에도 여러 가지 변동의 인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주기로서 이제 운의 어떤 변화의 시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갔을 때에 1일, 2일 날에 굉장히 고달팠다. 우리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막 한 2, 3일 막 계속 아팠다면 나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픈 게 풀어지는 쪽의 어떤 변동,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아까 6대6 보셨죠, 그죠? 6일까지 그냥 계속 그냥 힘도 못 쓰고 있다가 7일째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반대 기운이 들어와서 작용하니까 6일까지 고달팠다면 7일부터는 좋아지는 쪽의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단 주기를 먼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세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변화 시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쪽을 뭔가를 그럼 자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원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띠만 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잠자는 방향, 이런 걸로 가지고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돼지, 토끼, 양한테 이 개술자라고 하는 글자는, 신살로 따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천살이 돼요, 천살. 역마살, 도화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돼지, 토끼, 양한테는 이 천살이 있는데, 이 천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뭐 큰 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힘이 있는 방향을 천살로 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그런 존재, 이런 뜻이 되겠죠. 요게 뭐냐면 방향이, 개술자가 방향이 어떤 쪽이 되느냐면 서북간이 됩니다. 서북간이 술이 되죠. 개술자. 서북간. 그 다음에 축이 동북간, 진이 동남간, 미가 서남간 이렇게 됩니다. 동남, 서남. 자,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이 설정되는데, 우리가 잠자는 머리방향을 두고 잘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감당하기 힘든 쪽을 머리를 두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제일 멀리 자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기 임금님 사는 데하고 제일 멀어야 스트레스 덜 받습니까? 임금님 가까이 가가지고 막, 예, 내가 버거워야 됩니다. 예. 편한 거는 뭡니까? 일단 힘든 존재를 안 만나는 게 편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이 개술자하고 반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 반대 방향이 이쪽이 되죠, 그죠? 예, 이쪽하고, 이 서북간하고 동남간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돼지, 토끼, 양은 무엇이? 개술자가 하늘과 같은 존재므로, 감당하기 힘든 것과 제일 반대로 가는 거니까, 발을, 예, 이쪽 방향으로 두고, 도리어 어떤 쪽으로 해? 이 술자하고 반대 방향이 되는 진 방향이니까 동남간으로 잘 때, 예, 제일 임금님하고 멀리 있든지 예, 힘든 존재와 멀리 있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혈압이 올라서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겠죠, 그죠? 예, 예.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야 편한 거죠, 그죠? 예? 그래, 저는 이제 건강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세적인 측면에서도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 돼지, 토끼, 양이 대체로 힘들게 살고 있거나 또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보통 이 어느 쪽을 보고 자느냐면 이 서북간을 보고 잡니다. 그리고 좀 편하고 만만하게, 좀 돈을 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편하고 만만하게 살 때가 동남간을 보고 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한번 쭉 확장을 해봅시다. 그럼 뭐, 원숭이지 용은 무엇이 천사를 되면 그 앞에 있는 글자의 끝자니까 미가 뭡니까? 천사래죠, 그죠? 미가 천사니까 이쪽 반대편은 어디예요? 동북쪽, 그죠? 그래서 원숭이지 용은 동북간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 편하더라. 스트레스를 적게 받더라. 뱀, 닭, 소띠는 이 용의 방향이 뭐가 돼요? 천살이 되니까 이거 반대쪽이 되니까 서북간이 되겠죠. 서북간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 오히려 편하고 만만하게 살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범말개는 어디로 오면 이쪽이 되겠죠, 그죠? 한 칸 위에 쓰면은 마찬가지로 뱀, 닭, 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동북간이 천사의 방향에 해당되므로 동북간과 반대 방향, 서남간 지역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 편하고 만만하더라. 그래서 서남간 지역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어떤 운세, 건강이라든지 운세에 대체로 편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건강 운세에 편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서남간을 정확하게 지키지만 어정쩡하다. 어정쩡할 때에 방금 서쪽에 남쪽 잡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정남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길을 다 쓰게 하고 많은 거를 소진시킨다고 했죠. 이게 가운데 있는 글자 같다 했죠. 이 마로자가 남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남간이 어려우면 차라리 서쪽도 무방한 정도, 무방한 정도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서쪽도 알고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인자가 섞여 있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짓기 어려우면은 가운데 있는 방향보다는 옆에 방향. 이게 돼지, 토끼, 양 때는 이 토끼가 동쪽이거든요. 이렇게 동쪽보다는 차라리 남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이론에서는 우리가 잠자는 머리 방향을 생기방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동쪽 두침이나 남쪽 두침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뭐냐면 인기 중심에서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혹시 또 충돌이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로 이제 인기 중심으로서 편하고 만만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 원리를 가지고 또 그대로 또 우리가 원리를 확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천살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존재면서
위대한 존재, 뭐, 어떤 불가침, 내가 감히 떠받들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힘이 있는 방향, 이런 뜻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을 갖다 구할 때, 결혼을 구할 때에는 오히려 어느 방향으로 내보다 잘나거나 힘이 넘치나 그쪽에 있는 방향이 더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범말 개띠 여자가 어떤 존재를 얻으려면 내보다 잘나고 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짝으로 구하려고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차라리 두고 자는 게 낫다. 오히려 이 글자의 천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범말 개띠한테는 소가 천살이 되니까 오히려 동북간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어떤 존재를 만난다. 엄청나게 힘세고 뭔가 내보다는 훨씬 잘난 구석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만나 이렇게 오히려 여자가 혼인을 구할 때 이럴 때는 혼인을 구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동북간. 이건 마찬가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죠? 데이지 토끼 양은 어느 쪽에서 서북간에서 그런 기운이 발생하고 원숭이 쥐의 용은 서남간에서 그 다음에 뱀닭소는 어느 방향에서요? 동남간에서 그런 기운이 발생하니까 그런 쪽에 있는 그쪽을 머리를 두고 자도 좋고 그쪽에 있는 중매자나 또는 남자를 찾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이나 능력이나 힘을 가진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띠에 의해서도 우리가 인기가 모여들고 흩어지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용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이게 주로 이제 건강 운세, 그 다음에 여자는 혼인을 구할 때 이런 뜻으로 해설을 붙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원리를 또 여러 가지로 확장하면 됩니다. 그 신살이 갖는 뜻을 가지고 확장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돈을 좀 어디 융통을 했으면 좋겠다. 큰 돈을 빌리러 가야 되겠다. 그럼 큰 돈은 내보다 잘난 사람한테 가야 돼요. 못난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보다 뭔가 더 가졌거나, 힘이 있거나,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내가 감당 못할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큰 돈을 내가 빌리러 가고 싶다. 그럴 때는 범말 개띠는 주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천살이 어느 방향이라 했죠? 그 앞에 글자에 뒷 글자라 했죠. 이 축이 동북간이죠. 동북간. 축방이죠. 축방. 동북간. 그 다음에 데이지 토끼 양은, 데이지 토끼 양 어디 계십니까? 술방이면 이제, 큰 힘을 하면 되겠고, 술방이 어느 방이 잘 모르겠다? 서북간. 서북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숭이쥐 용은 미방이 되고, 서남간. 그 다음에 뱀닭소는 어느 쪽으로 진방이 되겠죠. 진방이면 대체로 동남간이 되겠죠. 동남간.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서, 뭡니까? 나보다는 더 나은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에게 큰 돈을 부탁하면 오히려 편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만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가진 게 이것뿐이다 하는데. 내가 1,000원을 빌려야 되겠는데, 가진 게 200원밖에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대 방향은 만만하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다고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작은 결과. 그렇겠죠? 그럼 거꾸로 뭡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는 사람은, 금액이 큰 어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푼돈은 아까 이 방향, 반대 방향 생각해도 좋고, 이쪽이 힘든 존재라면
반대 방향, 동북간 반대는 서남간이죠, 그죠? 서남간은 만만한 방향이니까 만만해 가서 편하게 돈 얼마 좀 빌려달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푼돈이라도 뭐냐면 긴급할 때, 긴급하게 빌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 당장, 빌려주겠다 하는데, 이게 한 2달 기다리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긴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더 뭡니까? 능력을 좀 가진 어떤 방향이에요. 동북간하고 방향이 멀면서 긴급성을 주는 것은 이 소축자하고 아까 좌우묘유는 뭐가 동작이 활발해졌습니까? 활발 안 하됐습니까? 가운데 있는 게 동작이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동작이 활발하다 안 하다. 가만히 있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했죠. 그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존재가 들어오면 뭐 어떻다고 해. 기를 막 소진시킨다 했잖아요. 고스톱 빨빨 쳐라 이거예요. 막 그죠? 이렇게 무리를 짓게 만들면 그죠? 고스톱 치면 꼭 그런 분 있죠. 다른 사람 다 치고 있는데 자기는 한참 보고 한참 보고 꾸물꾸물한 사람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내자마자 바로 그냥 치는 사람 있죠. 빨빨 쳐라 이거죠. 빨빨리. 빨빨리 쳐서 기를 소진시키는 방향이 좌우묘가 되는 이유는 자기 기운이 뭡니까? 활발하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활발함이나 강함을 움직이는 데서 이 축하고 무리 짓는 거는 뭡니까? 축하고 무리 짓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축하고 무리 짓는 거 뭐예요? 유죠, 그죠? 당유자. 닭이죠. 유방은 어느 쪽이냐면은, 정서쪽이에요. 정서쪽. 그래서 이 좌우묘유는 방향도 정서쪽, 정남쪽,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이런 방향은 전부 다 간이라는 게 사이로 가는 거죠. 사이로 가는 어떤 방향이라면 요 글자들이, 요 가운데 있는 놈들은 기운이 강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한가운데. 그래서 정서쪽이 됩니다. 정서쪽. 그래서 정서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큰 돈까지는 아니라도 급한 돈을 융통하는 정도의 인간관계나 방법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뭔가 활발하게 융통을 하려면 이런 쪽으로 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구하더라도 뭡니까? 나보다 나은 쪽에 있는, 그죠? 존재와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내가, 이 그룹에서 우리가 뭐 귀족 평민 하면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귀족 평민이 뭐 어떻게 되고 싶다? 더 상승하고 싶겠죠. 그죠? 자꾸 상승을 하려면 내가 귀족이면 왕족이 되고 싶겠죠. 그죠? 그럼 뭐, 누가 고스톱을 쳐야, 누가 고스톱 쳐야 신분이 올라가요? 왕족하고 쳐야 이게 뭐,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든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거꾸로 뭐, 1,000원짜리 가지고 뭐 100원짜리 치는데 가가지고, 그죠? 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 거 솔솔솔 빠질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승이나 발전을 도모하려면 이쪽에 있는 대상들하고, 그러니까 동북간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거래를 만들어 나갈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럼 올라간다는 뭐예요? 바로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행운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푼돈이라도 긴급하게, 뭔가 시급하게 내가 금전융통을 열어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그 다음에 돼지토끼 양은 또 한번 눈을 한번 또 컨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이면 진사오면 답은 요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한 칸 위에 어디? 가운데, 그죠? 가운데 있는 놈이 제일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어디에요? 오방이 되죠. 그죠? 오방은 방향으로 정남쪽입니다. 정남쪽. 자, 그 다음에 원숭이지 용은 어디로 해?
토끼 방향. 토끼 방향으로 가서 이게 정동쪽이 되는 거예요. 토끼 방향, 정동쪽. 그 다음에 뱀, 닭, 소에서는 자방. 자방은 정북쪽입니다. 정북쪽. 정북쪽으로 가서 뭔가 거래를 만들든지 인간관계를 찾을 때 어떤 자금, 긴급 자금을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큰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임금님을 만나러 가는 거 똑같기 때문에 단위는 좀 큰데 동작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동작이 그러니까 큰 돈을 움직여주긴 하지만 임금님은 직접 줍니까? 안 그러면 밑에 신하를 시켜줍니까? 신하 시켜주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오죠. 대신에 대체로 큰 돈을 융통하는 방향이 된다. 이제 그럼 작은 돈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돈. 근데 거꾸로 만원 빌려 썼으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원 빌려 썼으면 10만원 빌려줄 일 생기는 쪽이 어느 쪽이겠어요? 이 반대 방향이겠죠.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죠. 급한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 어느 쪽에서 오겠다? 이거 반대 방향에서 오겠죠. 그죠? 그렇겠죠. 내가 빌려주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돼지, 토끼, 양. 그죠? 돼지, 토끼, 양이 나한테 빌리러 오죠. 그죠? 돼지, 토끼, 양이 빌리러 오는 거니까, 범말 개띠를 중심으로 볼 때는 나한테 급하게 빌리러 오는 사람은 또 동쪽에서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확장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쭉 확장을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으로만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대체로 이 꼭 큰 돈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도 비유됩니다. 능력. 그런 능력 면에서 자기보다 앞서 있는 방향의 어떤 존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상승 요소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방향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우리가 뭐 귀중품을 둔다고 합시다. 귀중품. 자, 귀중품을 집안에다 둔다면은 그 귀중한 물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겨놔야 되겠습니까?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숨겨놔야 되겠죠. 예. 그럼 잘 숨길 수 있는 방향이 뭐냐면은, 범말 개가 이 축방에 이르면은 내가 주도권이 있다 없다. 축방이라는 건 동북관이었죠. 그죠? 아까 천살이라고 했죠. 그죠? 이때 내가 주도권이 내가 있습니까? 남이 있습니까? 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쪽을 가져와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갖다 줘야 되죠. 그죠? 갖다 줘야 되니까 어디다 숨겨놔야 돼요? 임금님하고 제일 먼 데다가 숨겨놔야 되겠죠.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서 제일 먼 데 방향이 어디냐? 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축이 임금님 방향이니까 그 반대 방향은 미. 그러니까 미는 뭐예요? 선한가이죠. 그죠? 그죠? 임금님하고 제일 먼 데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놓으라 소리라도 없다 소리 하면서 그죠? 가릴 수 있죠. 그 다음 돼지, 토끼, 양은 어떻게 돼요? 이 술이 그 방향이 되니까 술하고 반대 방향은 진이 되죠. 진. 그래서 진은 동남간입니다. 동남간.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은 임금님 방향이 미방이니까 그쪽에서 제일 먼 데 갖다 놓는 것은 축방이니까 동북간에다가 중요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둘 때 내가 만만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뱀, 닭, 소는
이 앞에 있는 이 천과 용과 반대 방향이 되는 술방이니까 서북간. 서북간 방향으로 귀중품이라든지 뭐 또 뭐 아니죠. 귀중품이라든지 뭐 금고 같은 것도 예, 뭐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두어야 머리 아픈 방향 감당하기 힘든 쪽에 두지 말고 만만하고 편한 자리에 두어야 내 맘대로 어떻게 해요? 채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예. 오히려 이쪽 방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싹싹싹 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빌면서 힘들게 예.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 내 것이 된 재산이라든지 기준품 어디다가요? 내가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곳. 예. 그쪽 방향에다가 두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번영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렇게 쭉 확장한다면 내가 부탁하고 매달리는 방향은 어느 방향? 네, 임금님 방향,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띠를 계산해가지고 하나의 삼합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글자, 그쪽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는 뭐 신분이 올라가기 위한 겁니까? 뭘 위한 겁니까? 신분이 올라가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어디를 쳐다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바로 위쪽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귀족은 왕족의 인생을 공부를 해야 자꾸 왕족을 담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범말 개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동북쪽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은요. 서북간을 보면 좋겠다. 똑같습니다. 이제 거기다 표시만 하면 되겠죠. 원숭이띠 용은 어떻습니까? 원숭이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글자 서남간. 그 다음에 뱀닭소는 동남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매달리고 올라가야 되는 공간은 이런 방향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되고 만만하게 쓸 것은 그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지켜질 때에는 어떻다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릇이라도 자주 채우고 또 좀 높이 담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작용력이 오더라는 거죠. 또 많은 방법이 고안될 수 있습니다만 더 많은 건 또 설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정도의 방법 정도로서 한번 쭉 행운을 한번 여는 방법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욕심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